자, 배제구 야구부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배제구 야구. 이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오늘 찾아서 직접 사과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배제구 야구부가 이제 뭐 그 친구들이 뭐 실수를 한 건 맞지만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보여주기식의 사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사과를 하러 직접 가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징계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사과하는 것을 배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문제가 지금 이런 게 아이들에게 흔히 얘기하는 막 언론이나 흔히 얘기하는 뭐 정치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등 떠밀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그 사과로 내모는 게 과연 얼마나 교육적일까 싶기는 해요. 네, 그렇죠. 이 친구들이 어쨌든 본인들한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하러 가는 모습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게 6개월이나 되는 징계가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출전 정지. 근데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운동선수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하고 달라요. 젊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프로로서 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10대 고등학생 이럴 때는 앞으로 본인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지만 운동선수들한테는 실제로 본인들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6개월이나 징계를 줘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정말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인 만큼 이게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도 뭔가 일벌백계가 필요할 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우리 사회가 기존에 그랬냐 이거죠. 흔히 얘기하는 새천년 NHK 뭐 진짜 광주 민주화운동 전야제 끝나고 나서 룸사롱 가가지고 술 먹고 거기서 뭐 여성한테 욕설하고 이랬다 문제 됐던 얘기들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더니 그때 뭐 방송에서 그 룸사롱이 아니라 뭐 단란주점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네 그래요. 룸사롱 아니라 단란주점 그럼 시정을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차이네요. 그 두 가지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때 있었던 뭐 우성호 강원지사나 아니면 지금 김민석 총리 국무총리까지 하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 나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이분이 정치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잘못이라면은 더 큰 잘못을 하고 더 큰 책임이 있어야 될 어른이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이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 됐을 때 학생들을 처벌을 세게 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잘못을 해서 처벌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했구나. 저 사람들은 힘 있고 빽 있고 하니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해도 정치에 잘만 하고 공직생활 잘하는데 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삐뚤어지기가 더 쉽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기성에 그런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페널티를 주지 못할 거면 이 친구들에게도 관대하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 것이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기성 정치인들도 이제 내려오셔야죠. 정계 은퇴하셔야죠.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은 지금 범주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네. 그러니까 이 새천년 NHK나 정치인들 뭐 셀러브리티들 얘기를 이제 버무리고 있는데 네. 이 광주일고 학생에 대한 배제고 학생의 어떤 조롱, 야유 이게 5.18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그걸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인식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 이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정정당당하게 운동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율동을 맞춰와서 특정 연고와 지역을 타겟팅한 공격으로 집단적으로 조롱하고 멘탈 털고 이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협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 거죠. 이 사람들 그 광주 배제고 학생들이 어디 광화문 같은 데 가서 5.18 뭐 스타벅스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출전 정지하자 한 게 아니라고. 네.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스포츠맨십 위반 이걸 말하는 거고. NHK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 표현 문제잖아요. 표현의 자유와 역사 인식 문제와 스포츠맨십 이걸 지금 버무려 가지고 NHK 그 갔던 거 처벌 안 할 거면은 스포츠맨십 위반한 것도 이거 봐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거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범주 오류인 거죠. 범주가 다르다. 범주가 다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징계가 과했느냐 과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논쟁할 수 있어요. 네. 그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뭐
연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연좌제 아니냐. 팀 자체를 출전 정지시키는 건 이건 논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슨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 주면 안 되지. 그 정도 판단력도 없으면. 필요할 때는 투표권 하향, 연령 하향시켜가지고 참정을 하게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막 상대 선수들 만약에 이게 대구팀이나 서울팀이면 스타벅스 가자 탱크대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아니거든. 정확하게 알고 타겟팅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여론들이 아무리 이 여론이 10대 20대들한테 반감을 가진다 하더라도 올라타면 안 돼. 이거는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민주당 봐라. 최욱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알아요. 물론 나는 최욱한테도 한마디 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때 규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규정이죠? 입만 맞고 얘기만 해도 퇴장이에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입 맞고 인종차별해서 선수들 멘탈 흔드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입 맞고 얘기만 해도 퇴장이에요. 실제로 퇴장 당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인종차별 안 했어요. 근데 규정상 그게 그만큼 엄중하게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성호 대변인처럼 말하는 건 논리하게 말하는 범죄 오류인 거고 과하다 안 과하다 치려면은 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냐 안 져야 되냐 이게 논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게 말장난인 게 아니. 맞잖아 아니야. 저는 이제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봐요. 학생들이 잘못을 했는데 이 정도 그 처벌이 내려진 거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과 학생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 6개월 출전 정기는 너무 과하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이 뭘 잘못했냐 왜 이렇게 과하게 하냐 요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중간의 입장이에요. 학생들이 잘못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규율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6개월 출전 정지 그리고 예를 들면 발언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과하다라는 저는 입장인데 다만 그 문성호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처벌도 가했죠. 예를 들면 처벌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처벌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오늘 그 문성호 대변인이 비판하듯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정도 그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이 멍해를 어쨌든 간에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거 6개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조금 곤란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말장난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거와 같이 스포츠 같은 거 보시면 트래시 토크라고 아예 말이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광주에 관련된 얘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어떤 여론들이 참전했기 때문에 커진 거지. 이런 트래시 토크는 미성년자 운동뿐만 아니라 그냥 프로에서도 번번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반응을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느꼈을 때 우리가 스폰시맨십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처벌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이 아이들에게 처벌을 해서 본인들이 다음에 잘못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는 걸 보고 다른 아이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거나 이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 다 효과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버리면. 왜 효과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와 같이 아이들이 봤을 때 얘네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혼난다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을 해서 트래시 토크 혼나잖아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규정이 생길 정도로 트래시 토크라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아실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그게 매우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본인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건 이 친구들이 거기가 광주 애들이었기 때문에 스타벅스라고 타겟팅해서 얘기한 거라면서요. 잠깐만 논리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해 이런 주세요. 트래시 토크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있는 거라고. 하지 말기로 규정이 그런데 이 만들어졌잖아요. 정도로 아니요 6개월 처벌하도록 규정 안 돼 있어요. 규정돼 있어요. 6개월 처벌하도록 규정 안 돼 있어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규정이 그 대한 야구 베이스볼 협회에 있고 지금 그중에서 그래가지고 6개월이 다른 있어요. 트래시 토크로 6개월 받은 사례가 있어요? 아니 그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없다고요. 규정상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규정 처벌하게 돼 있었고 그거는 사실 코치진들이나 감독진들이 왜냐면은 가르쳐야 됐었을 문제죠. 어른들의 책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아니잖아요. 프로를 목전에 뒀잖아요.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자세로서도 프로에 그것을 체득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프로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프로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예전에 있었던 사례들 같은 경우에 프로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프로에서 스타벅스 가자 난리 날걸요? 이게 난리 나겠죠. 네.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근데 말 자체가 더 심한 트래시 토크들 훨씬 많아요. 뭔데요? 뭐가 제가 있는데요? 차마 말을 못할 정도죠. 뭐 가족에 대한 성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니, 근데 징계받는 사례가 저는 근데 없어요. 논의를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트래시 토크가 뭘 말하고 어떤 걸 예시로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스포츠맨십에 있어서 그거를 장려하지 않잖아요. 금지하잖아요. 하지 말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벌적인 처벌이 있을 때 모두에게 공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나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단순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사안 때문이 아니라 이게 스폰시맨십을 어긴 트래시 토크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부당하다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말들도 이렇게 징계받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심한 있는 거예요. 말들이 뭐, 아니 나는 봐봐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그걸 모르시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이제 그 예시를 예를 들어줘야 들면- 토론이 예를 되지. 근데 그 들면- 예시가 너무 심한 말,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서 가족에 대한 월드컵 성적인 아니 어느 얘기가 팀에 아니라 어느 누가 월드컵 어떻게 했는데 기간이니까. 잠깐만 죄송해요 기자님. 어느 팀에 어느 누가 어떤 트래시 토크를 그러니까 트래시 토크 내용까지 말 안 해도 돼.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가 어떻게 했는데 징계를 안 받았다는 거야. 그 얘기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뭐 보편적인 건지 특정한 건지 그러니까 논쟁이 되지. 그 모든 종류의 트래시 토크를 그 같은 선상에서 올려놔놓고 전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은 지난 월드컵 때 2006년이었나요? 그 마테라치가 이제 그 지단한테 이제 그 여동생과 관련된 되게 비속을 내고 예. 지단이 머리를 박아가지고 박았죠. 지단이 퇴장을 당했죠. 그리고 마테라치가 그 이후에 그 발언 같은 게 알려져가지고 징계를 받은 걸로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그런 정도의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치. 봤을 때는 그 개인적인 트래시 토크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되게 큰 아픔인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학생들이 단체로 그 공론의 장에서 공론의 장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장에서 경기장에서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혐오거든요. 괴롭힘. 혐오의 정서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라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 얘기를 꺼내는 지금 하원기 부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이라는 과한 출전 정지를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하루 만에 제대로 된 누구는 발언을 했고 누구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그 어떻게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없이 하루 만에 6개월 출전 정지는 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모든 트래시 토크를 그 광주에 대한 그 폄하나 그 혐오 발언과 동등성산에 올려서 비교할 수 없다고 뭐 봐요. 아니 그런 거는 수용할 수 얘기가 있어요. 조금 섞이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하은기 부대변인이 본인께서 이거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광주에 대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포츠맨십을 어긴 거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를 처벌은 하셨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처벌은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같은 기준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그 정도까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얘기한 거와 같이 왜 특정하게 얘기를 못하냐고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사례가 많은 건데 그거를 그럼 뭐 하나하나 적어와서 아니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이상한 얘기인 거죠. 이런 그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 아까 전에 기자님 그러니까 말씀 이게 좀 끊지 스타벅스라고 마시고. 말을 끊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재고 학생들이 했던 수준의 어떤 그 율동 맞춰가지고 이짐에 가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수준이라는 말을 제가 수용을 못하겠고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려면 일상적이에요. 말씀 좀요.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려면은 어느 팀에서 어떤 팀이 어떤 예시를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징계를 왜 안 받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이라고 규정하면 일상적인 겁니까? 뭐 아무런 예시도 없고 논거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토론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만약에 야구부가 야구 아니에요. 보러 가신 적 없으세요? 야구부가 아니에요. 그 뭐 이를테면은 대구로 예를 들자면 대구의 지하철 참사를 조롱하는 밈이 있어요. 다른 어떤 그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들한테 만약에 몰려가서 뭐 대구 뭐 지하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조롱하고 뭐 퍼부었어요. 저는 그거 학폭이라고 보거든. 그 야구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 학폭이라고 봐. 근데 광주에도 마찬가지인 거지. 광주 19 학생들한테 그 5.18 얘기하면서 막 비난 퍼붓는 거 이거는 저는 이지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피해자들한테 이입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한테 다 이입하고 있어. 가해자들한테 가해지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일상적인 트래시가 나 알 바 아니야. 일상적인 트래시 토크고 뭐가 알 바 아니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회에서 그 배재고 학생들이 벌인 일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그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뭔데 그거 뭐 그 처벌이 과하니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벌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사과하러 가요.
이거를 반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잘했어요. 사과 지금이라도 하는 거. 아니 그렇잖아. 그 6개월 징계한 거에서는 그렇게 이입을 잘하는 그 어떤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왜 이 피해자들한테 이입을 못해? 이 사람들은 그러면 광주 1고 학생들은 단지 자기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 1고에서 운동하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학교 학생들, 다른 학교 운동부는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조롱 이짐에 당하면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과하니까 넘어가자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 주도한 사람들이 있고 그 주도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 왜냐면은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니까 거기까지. 근데 그게 전체 연대 책임 물어가지고 팀 전체 출전 정지하는 거 좀 과하다라고 하는 거는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정도예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좀 시각적인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 야구부 얘기만 하면은 슈퍼챗을 그렇게 쏴주시면서 본인이 진짜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이킴님께서 충암고 학생들에게 계엄학교라고 하는 거는 이짐이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 주신 이짐이죠. 분도 있고. 예. 그것도 이짐이죠. 그렇죠. 예. 가해자가 아닌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의견 주셨고. 우리 4535님께서는 평소에 성호 말에 동의하지만 이건 논리가 너무 부족해. 트러스트 토크는 한다 쳐도 스타벅스랑 상관없는 강조일고한테 왜 하는 거야? 그래도 징계는 과하다 하시면서 약간 성호 말에 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꺼낸 건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스타벅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트래시 토크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비난하는 스포츠맨십을 어긴 거니까 6개월 징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나는 그 예시를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지. 그건 그럴 수 있지. 처음부터 그런 거를 6개월씩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랬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그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형평성 있게 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징계도요. 실제 징계가 일어날 때는 아까 학폭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학폭을 저질러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요. 근데 이번에 이틀 만에 징계 결정이 났어요. 실제로 보통 이런 일이 있어가 비슷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징계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해요. 이틀 만에 결정이 났어. 이건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온 징계가 아니라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 왜 이 사건만 특수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고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인 거지. 제가 이 친구들한테 딱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잘못한 거 맞고 사과하러 가는 게 맞고. 그렇지만 이 뒤에 있었던 징계가 과하고 그 차분이 길었다. 아니 그 절차가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트래시 토크 얘기를 꺼낸 건 다른 사례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네요. 저는 그 예시를 몰라서. 근데 학폭이 열어가지고 징계하는 거랑 다른 거는 이거는 이제 이미 영상이 다 남아 있잖아요. 사실 소명 받아보면 좋긴 한데 네. 아까 기자님 말했듯이 이거 연대 책임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지만 이건 소명 받아보고 말고 할 수 없어요. 영상이 다 있거든.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 다 반론했으면 좋겠어. 또 하나는 이걸 표현의 자유니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광화문에 가가지고 김일성 만세 이거 하는 거랑 이를테면 6.25 참전했던 그 가족들 있는 그 유족들 있는 데 가가지고 김일성 만세 하는 거랑 층위가 달라요. 지금 유족들 앞에서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사진 보여주신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하고 하시면 겁니까? 좋겠어요. 스타벅스 이것도 어디 인터넷에 뿌려대는 거랑 광주 1고 학생들한테 하는 거랑 층위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평소에 트래시 토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사실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라는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의아했던 게 이런 거예요. 5.18 때 NHK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왜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싫은 거 보수 아니야. 정권 패널들이 그런 이슈를. 말씀들을 보수 쪽 패널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징계를 내는 건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에서 내린 거예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그럼 이분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의 판단에 대해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 다른 것들을 가져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런 처벌 안 받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가면요 정말로 엄청난 사회적 비난과 몰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지금 와서 저는 끄집어내는 그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오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고 이제 그 개혁신당 소속이시니까 여기서 NHK를 가져오시니까 그게 조금 되게 기분이 나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분 들어요. 안 나빠요. 네. 그거 비판하는 거고 아까 전에 제가 말하는 거죠. 그럼 NHK 지금 누가 처벌할 수 있냐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경기장 그라운드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정부나 정치인들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처벌하는 거잖아. 그럼 그 규정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해야 되는 거지. 왜 NHK는 처벌 안 한다? 그러면 NHK를 누가 어떻게 처벌하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반대로 그게 논리가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심리 구조가 어떤 순서냐면 이 아까 얘기하던 것 같이 절대 일반적인 절차로 이분들이 징계가 내려진 건 아니에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없고 6개월이 나오는 경우도 없어요. 이건 그냥 뭐 맞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얘기가 전개가 안 되고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금 얘기하신 것 같이 왜 NHK를 끌고 오냐 하는 그런 보수 패널 분들이 이게 결국에는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협회가 등 떠밀려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지 안 그런지 네, 모르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봐요. 그렇다면 뭐 그건 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여론의 있죠. 어떤 화살이 왜 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되지 않느냐라는 구조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이 아직은 미성년자 아이들이니까 이런 자기들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공직생활 잘하고 하는데 왜 본인들의 커리어는 막혀야 되냐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더 삐뚤어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는 얘기를 한 거지. 처음에 얘기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징계하는 게 취재를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배제고 야구부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했구나. 그 이미 이 학교의 성적이나 위치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주말 리그가 되게 중요하대요. 성적이 들어가는 게. 주말 리그는 이미 끝났고 시즌은 이제 80% 일단 소화했고 뭐 황금기였나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3개월에서 1년 사이 중에 6개월 정도 처벌하는 걸로 입시에 엄청 타격을 주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뭐 과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팀 연대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6개월 자체에 대해서는 신세 조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 실제로 그 현장의 효과는 뭐냐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완전히 앞길을 막는 게 아니면서 기준을 세우는 뭐 그렇게 작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뭐 약간 나한테 야알모 뭐 이러길래 하는 얘기예요. 취재를 하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입시에 타격이 그렇게까지 안 크니까 논쟁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한 거고 NH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도 비난받고 있는데 무슨 사회적 책임이 없긴 뭘 없어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바고 사실은 저는 어른들이 여기 껴들어가지고요 막 그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에 막 화한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적절하죠. 그건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거는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이병태 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더 촉발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징계가 과하냐 아니면 과하지 않느냐. 이 징계를 유발하게 한 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론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좋은데 정치권이 참전해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언지면서 이제 얘네들 뭐랄까 건강한 공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야구부 내에서도 그 말을 주도했던 사람 거기 따라 박수친 사람 안 한 사람이 다 나뉘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게 온라인에서 막 이슈가 되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올라오니까 지금 그거 비난한다고 막 거기다가 근조안 보내고 학생들한테 앞에서 막 그런 사람들 가서 막 괴롭히고 이런 게 지금 실제로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반대로 배제고 학생들이 야구부도 아니야. 자기는 그 야구부 다니지도 않아. 근데 그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지금 그런 피해를 받고 실제로 그래서 교복 입지 말고 등교해도 된다, 등교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건데 거기에 이진수 의원께서 참전을 하셔가지고 그걸 뭔가 자기 딴에는 학생들이 지금 괴롭힘을 받으니까 내가 나가서 보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이진숙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이게 정쟁화돼서 심화돼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제된 얘기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 야구부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도 그 학생들 전체가 그런 지금 조롱을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했어야지 참전을 해서 화환을 보내버리시면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좀
왜 그러신지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은 아닌 것 이준석이야 같아요. 원래 뭐 마식한 사람이니까 또 별도 논평 안 하겠습니다. 진숙이 누나 뭐라 하지만 내 첫사랑이랑 이름 똑같아서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예. 이진숙이었어요? 김진숙이었어요. 아 그럼 다르네. 네, 네. 좀 다르죠. 예.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우리 매시리님의 얘기로 저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제고 건이든 리센드 건이든 이게 시사 정치 방송에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난다. 이런 사회는 누가 만든 것이냐? 정치인들 다 반성해라라는 멘트 보내주셨습니다. 예. 예, 다음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리 공관에 우리 한성수 국무총리 신임이죠. 한석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고위 당정청 관계자들이 반도체로 추가로 걷어지는 막대한 세금을 미래 대형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세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결정, 이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예. 반도체 추가로 걷어지는 막대한 세금을 미래 대형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 이것도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기? 이거는 예산 시트를 뜯어봐야 뭐라 알 수 있겠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그 초과 세수를 기본소득한다 그런 건 시트를 뜯어보나 마나 반대하는 논거가 명확한 것이고 네. 모든 예산은 다 이렇게 쓰여져요. 거의 모든 예산은 기본 깔리고 있는 집행되는 예산 말고 추가로 걷어지는 사업비 같은 거는 당연히 추가로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더 주거나 아니면은 미래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빼두거나 하는 거라서 이 자체로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술적으로는. 예, 시트를 뜯어봐야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어제는 이제 사실상 이제 방향성 정도만 이렇게 그렇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방향성 정도만 밝힌 거라 가지고 뭐 여기서 뭐 더 이게 방향성이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일단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갖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도 근데 국민의힘 이걸 하나 좀 기자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이거 갖고 이제 허풍이라 그랬다가 기업 팔비틀기라 그랬다가 저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허풍이면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또 이거 기업 팔비틀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개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자님. 예. 그거는 순서가 지금 바뀌었는데 네. 허풍이라 그랬다가 팔비틀기라고 한 게 아니라 팔비틀기라고 했다가 허풍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거 돌아가는 작동하는 방식을 잘 알아요. 제가 영남 대구 출신이잖아요. 네.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팔비틀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야 니네는 왜 팔 안 비틀었냐? 야 대구 지금 GRDP 30년 동안 꼴찌인데 그게 팔 비틀어서 가는 건가 그러면 니네들은 왜 안 갖고 왔냐 여기 공장. 그러니까 화들짝한 거야. 아니, 이거는 쇼예요.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그 정치인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이 뭐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니고 팔을 비튼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못 못하지. 비트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시킬 만큼 못 비트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게 발표되고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요. 실제로 이건 제가 그 삼성 내부 얘기를 좀 들은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진짜 대규모의 투자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걸 최대한 비밀리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거나 뭐 부지를 한다 그런다거나 아니면 그럼 뭐 거기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그러네. 생기니까 네. 이걸 최대한 했다가 진짜 확정이 됐을 때 딱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실제 내용 같은 걸 이번에 보면은 다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사건이 그때 10년 뒤, 20년 뒤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거고 SK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금액 전체 미정으로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팔을 비틀어서 기업을 내려보낼 수는 없는데 발표하고 싶지 않은 걸 팔 비틀어서 발표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논조가 그거라는 얘기야. 예. 자,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김도영 기자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할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 언론 기사들이 처음에 흔히 얘기하는 조금 계속 군부를 뗐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막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미정. 뭐 사실 확인 안 됐다. 뭐 사실 확인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6월 24일인가요? 23일인가? 삼성 반도체 공장 호남 확
확정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확정이라길래 그럼 진짜 이제 되나보다 했는데 막상 그 기사 진짜 웃겼던 그래. 게 맨 마지막에 그러나 삼성 측에서는 뭐 사실이 확인되지 아직 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럼 확정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확정하고 물음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확정이라고 썼어요. 단독까지 달아가지고. 그래?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은 이 기사가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확고하게 기싸움이 있었다고 봐요. 서로 내부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통 팔 비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팔을 비틀었다 그러면 진짜 안 하고 싶은 것까지 완전히 시킬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게 팔을 살짝 비트는 거하고 끝까지 비트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그 로직이 좀 이해가 되실 거다 저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네. 기억나시지만은 전부 다 그냥 팔 비틀어서 기업 보낸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이제 그 메시지를 마사지하고 있는 거지. 발표가 아니라 간 것 자체가 팔을 비틀어서 가게 했다라고 SNS들 보면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같이 방송할 때였으니까 그때 네. 전에 찾아가서 봐. 나는 네. 딱 지금 논조 그대로였어. 저는 근데 이게 그 최근에 어떻게 느끼냐면 네네. 왜 이렇게 이 토론이 정리가 안 될지를 느껴보니까 약간 비명처럼 들리는데 한국 현대사를 설명할 때 두 축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민주화에도 성공했고 산업화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민주화라는 서사는 저희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산업화 경제 성장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으로 그렇죠. 네. 그 표현되는 중화공업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보수에서 경제 산업 얘기를 잘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 제가 보수라고 안 할게요. 개혁신당은 얘기인지 알아. 무슨 얘기인지 개혁신당 공감해요. 여러 얘기를 하니까. 네, 네.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민주당이 하던 운동권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스팔트 우파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권 서사를 못 가져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계속 아스팔트 우파 표현 뭐 어쩌고 저쩌고 기득권과 싸우고 이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 되면 원래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정부가 가져왔던 그 핵심 의제들은 복지, 분배, 생태, 인권 뭐 이런 거잖아요. 한 번도 산업 개발로 뭘 했던 적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IT 이걸 하긴 했지만 그게 박정희 대통령식 산업 개발 정책이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처음. 이거를 하게 되면 성공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혁신당 아니에요. 미리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존립 기반이 사라져요. 자기들 서사가 없어져요. 왜 있어야 되냐 이렇게 돼요. 그래도 경제성장이나 산업이나 개발 이런 토대 위에 국민의힘이 서 있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낡은 게 돼버리고 박정희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재명이 하는 것이고 운동권 서사도 없고 저 당은 그러면 영남 기득권 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숫자를 놓고 정교하게 토론해서 그러면 이거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던져. 갑자기 뭐 호남에 땅 산 거 찾아봐라 이러질 않나. 막 던진다고. 막 지역주의도 던졌다가 입지론도 던졌다가 막 던진단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하면 안 돼. 쇼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전기기관 발견하고 나서 돈 제일 많이 벌었던 게 전기기관 돌려가지고 대량 생산했던 공장들이 아니라 록펠러 가문이에요. 전기기관 돌리려면 석유, 석탄 유통해야 되는데 그 유통만 깐 사람이 록펠러거든요. 아하. 그러면 AI 혁명이 돼서 전기기관 대신 AI가 세계를 뒤엎는 시대가 온다고 쳐보자고요. 네.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석유, 석탄 이건 뭐겠어요? 반도체랑 전력이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산유국이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산유국이 된 거야. 그럼 이건 여야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 좋다. 근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호남에 가냐 이거예요. 음. 왜 그 딴 지역이 아니라 하필 호남에 가냐 이거예요. 네. 근데 한반도 이남 지역 조그마한 땅에서 입지라는 건 완벽한 데가 없거든요. 그 완벽한 데가 없어요. 반도체 팹이라는 건 원래 다른 나라들도 보면 전략적인 기관처럼 대하기 때문에 다 분산시켜 놓는다고. 뭐 전쟁 나거나 폭격 맞거나 지진 나거나 했을 때 한 번에 다 탄압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논쟁을 하질 않아. 이게 나는 그래서 보수 진영이 어젠다 세팅에 실패해서 되게 위기감을 느껴서 그러는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대규모 투자는 나오는 얘기 봤을 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흐지부지 같아요. 될 거라고 다는 생각을 아니지. 많이 하는데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일부 보수 진영. 아니 흐지부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정부발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는 게 민주화된 이후에는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뭐 새만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대규모 발이 사실 매 정권마다 있었거든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근데 실제 나중에 처음에 흔히 얘기하는 대대적으로 얘기했던 투자 얘기랑 실제 들어갔던 투자 얘기나 효과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미흡해요. 전 이번도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방금 하원기 부대변인 얘기한 것 중에는 어쨌든 개혁신당도 저는 보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저 범보수권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죠. 저도 이제 많이 느꼈던 게 국민의힘 할 때도 느꼈던 게 원래 이런 경제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보수 측에서 가져가던 아젠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부정 같은 것도 막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옛날 52시간 국민의힘에서 이거 좀 우리 개혁신당도 함께 이거 예외 조항으로 반도체만 좀 넣어줘라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자기들이 이제 투자 계획하면서는 그거 예외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원전 같은 거 민주당에서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원전도 지어야지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좋은 방향이잖아. 그걸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되길 바래왔던 거니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에 고마운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얘기하신 데와 같이 아젠다를 뺏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이 52시간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52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쪽 아젠다였던 거고 원전 안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원전 얘기하는 거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 주류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요. 그러면은 힘이 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아젠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원전도 짓는다 그러고 52시간 예외도 주겠다 그래 버리면 위기감을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뭘 동의 못 하겠냐면 국민의힘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저러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반사적인. 네. 왜냐하면 위기감을 느꼈으면 더 잘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논쟁을 감정적으로 끌고 가서 엉망진창 만들지 않기 위해 개혁신당은 빼자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보수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위기감 같은 걸 느낀다는 본능이니까 건데. 본능.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구에서는 대구 사람들이 삼성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어요 정서가. 삼성은 그래요? 우리 거지. 삼성 라이온즈도 영코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호남에 간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 있어 사실. 그렇지. 약간 좀 배신감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 충격이 있어. 그럼. 그게 뭐냐면 논리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뭐지?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산업화를 들어올리고 해놨는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상황인 거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걸 반대하기가 되게 어려워. 당연하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건 허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쇼다, 허구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은 경부고속도로 민주당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그 시민사회라고 하자고요. 사진도 있으니까 경부고속도로 그 짓는 데 가서 막 들어놓은 사진들 막 남아있죠 이때까지.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거 했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아무렇게나 던져대는 이 모습들이 나중에 저게 됐을 때는 그냥 저 앞에서 경부고속도로 앞에서 들어놓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규모가 너무 커서 질려 있는 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게 저희한테 온 거의 구근을 건 반도체 메가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이럴 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얘기 대부분 동의하는데 아까 처음부터 이게 전 흐지부지 될 거라고 왜 그랬냐면 얘기는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게 허풍이어야 된다라고 아닌데 막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설사 그게 지금 된다고 해도 지금 기준에서 뭔가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삼성이랑 SK에서 관련된 정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발언을 안 해요. 미정이라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했던 논조는 다 이해가 되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이게 흐지부지론 허풍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차 더 풀어가야 될 빗장이 많겠죠. 네. 처음에 민주당 진영에서 코스피 5천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허풍이다. 어쩐다 저쩐다 했는데 8천 9천 가니까 그런 얘기 못하게 됐죠. 하여튼 네. 뭐 그런 것처럼
시작하기도 전에 덮어놓고 허풍이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오케이. 예, 코스피 5천이나 경부고속도로 앞에서 들어놓은 사진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토론하는 게 좋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게 뭐 토론으로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조금 결과는 걱정이 봐야겠지 되는 게 뭐. 하나는 있어요. 걱정 뭐 걱정이래? 네 결혼 보통 걱정이래. 이 정도- 이제 끝냅시다. 아, 그래? 네. 네, 36분인데 너 연애 걱정하고 결혼 걱정이네. 퇴근하고 싶으신가 봐. 다른 방송 아니, 가야 돼. 딱 하나만 얘기할게.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이 정도 대규모 투자 계획 얘기가 나오고 준비가 착착 되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 일반적인 많이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SK하고 삼성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떨어지는 이유가 무슨 이걸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투자가 뭐 기대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풍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데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건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요. 네. 마지막 그 하고 반론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공구이사님께서 호텔 경제학의 연장선이 아닐까. 일단 큰 금액을 투자한다고 던지면 지역 경제에 먼저 활기가 돌아서 발전하는 거죠. 설사 나중에 실제로는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득되는 이 논리. 활기는 그래요. 돌았죠.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자기들 지지자는 정당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조문을 가도 이런 일들이 좀 감정 대립이 생기고 무슨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싶은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게 좀 이상한데요. 이제는 여자 아이돌 가수의 무섭노 이 발언이 본토 발음이었다. 본토 발언이죠. 무섭노가 아니고 우리는 무섭노. 무슨 무시라. 무슨 무시라. 와 이리 무슨 너? 무섭노. 무섭노 이러면은 여기는 표준말에다가 노른만 붙인 건데 진짜 지금 보면은 드시면서 와 맛있노. 와 이리 맛있노? 와 이래 맛있노. 경상도 아니시죠, 근데? 딱 들어보면 알겠네. 되게 되게 잘하는데. 많이 잘하는 건 맞는데. 민영 씨가 대구거든. 네, 아니야. 아 대구. 전 때문에 확실히 아니야. 근데 잘하시는 건 맞아요. 네. 아니 이동학 책을 한번 뭐 오리지널 못 따라가지. 뭐하노? 뭐하노? 아, 진짜 어색하다. 진심 어색합니다. 뭐라카노? 아니야. 먹고 뭐라카노. 여기 진짜 격렬하다. 역시. 약간 우리 뭐라카노라는 이게 단- 화내는 게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뭐라카노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억양의 악센트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다르죠. 뭐라카노가 나올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앞에 그러니까 맥락을 잘 봐야 돼요. 뭐라카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뒤에 이미 사정이 이미 발생했던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단어. 이미 앞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정이 있구나. 있었어.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의미가 아니야. 오케이. 완전 이해했어. 뭐 맛있노? 재밌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재밌나? 맛있나? 나를 붙인다 도로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는데 나를 붙이는 거는 의문문이잖아. 그렇죠. 근데 의문문을 나 혼자 종결할 때가 있거든. 맞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노라고. 노가 감탄문이구나. 그러니까 감탄문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의문문도 될 수. 이걸 이렇게 단정하면 안 우리가 된다고. 이 용례를 이렇게 뭐하노? 공부해야. 뭐하노? 사투리가 이렇게 고귀한 존재야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얼마나- 저는 이거는 진짜 조국 대표 보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 심심한가? 뭐하노? 진짜 심심해가 이런 것 같아요. 뭐하노? 뭐하노? 진짜로. 그럼 뭐 하나 이래야 되나? 뭐 하나? 그 영화 바람에서 그 짱구 선배가 뭐하노? 여기 마가스 나인이 그랬잖아. 그거 아니야? 가자. 그러면 안 돼. 나 거기서 노자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재단하면 안 되는 게 사투리라는 게 저희는 사실 들어보면 알긴 알아요. 이 사람이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 그렇지. 사람이니까 이게 이분이 진짜 경상도 사람의 사투리를 쓴 건지 아니면 정말 그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건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앞에 전후 사정이라든지 문장에 따라서 그렇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르지. 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들어보려면 경상도 사람 앉혀놓고 전체 다 듣게 하면 돼. 그러면 맞아.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우리가 왜 판별하고 앉아있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확실하다. 경상도 일자리 창출해 주는 거야? 뭐야? 진짜 좀 화냈어. 대구 사람이 그러게. 얘기하니까 확실하네. 예, 진짜로. 저는 이게 경상도 말과 서울 말을 섞어 쓰는 사람으로서 꼭 그 미원으로 참전하고 싶네요. 여기 가서 맞네.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네. 그리고 우산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게 대구 말이랑 부산 말이 달라요. 다르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진짜 저도 이번에 가서 하는데 부산 분이 저보고 대구에서 왔네 이러더라고요. 알아. 구별하는구나. 구별해요.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저도 구별할 수 있고 또 대구도 TK에서도 대구랑 경북이 또 말이 달라요.
경북 분들이 오히려 노자를 좀 많이 쓰긴 해요.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이 쓰는 좀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 네. 제가 좀 섞인 거야. 저 부산 사람인데 울산에 그렇죠. 살고 있거든. 그렇게 되면 좀 섞인 거야. 섞인다고. 그러니까 노가 붙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이게 섞이거든요. 근데 그래.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재단하면요, 굉장히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건 진짜 민주당 뭐 조국 신당이니까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니까. 뭐하노? 네.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 뭐하노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얼마나 롤레라 멋있는 줄 같습니다 알아? 형님. 그래. 니 뭐라? 괜찮습니다 형님. 그래. 가라. 한대 갈피겠습니다. 왜 한 대 맞았습니다. 네가 짱구가. 그러면 안 돼. 이 새끼들 어디에 있어?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건 지금 지역 비하, 흥분했어. 지역 비하가 될 수도 있는 이렇게 거고. 따지면 경북 사람들을 일배 취급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노를 그러니까요. 붙이는데 맨날. 굉장히 위험한 그럼. 발언을 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 지금 예. 선거 져서 정신 없어서 이러신다고 저는 믿는데 아니, 그만하세요. 할 일이 진짜. 없어서 그럴 수도 아니, 있어. 할 일이 없어. 근데 그렇지. 그만하세요, 진짜. 이렇게 해서 뭔가 좋다. 본인을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싶은데 그러면 우리 이동학 최고는 표준말을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서울이 고향입니까? 저요? 네. 인천 아니에요? 인천이에요? 인천이죠? 저 고향은 이제 강원도 화천이고 갑자기 옥수수 냄새가 또 난다. 갑자기. 네. 또 뭐야? 갑자기 숨막히고 너무 좋다. 초중고는 대전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충청도 네. 느낌. 충청도죠. 거기도 좋아. 네. 네, 충청도 좋아요. 충청도 사투리가 제일 구수한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투리 다 들어봐도 그러면은 네. 무섭냐라는 말을 충청도에서 뭐라 그래요? 무섭냐? 무섭냐 이래요 그냥? 되게 그냥 서울말 같네. 그렇죠. 무섭냐? 오줌 나올 뻔했슈. 나 오줌 나올 뻔. 나 화장실 가야 되겠슈. 아 진짜 이렇게 말을 해? 그런 거지. 왜 지역 비하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그런 식이야. 오줌 나 나올 오줌 나올 뻔했어? 뻔했슈. 저거는 나 지금 화장실 공주 가야 사투리요. 되겠슈. 공주 사투리요. 왜 그러는 공주요? 거? 네. 나 어머니가 부여라서. 네. 그래 딱 적어요. 춤추다 알지. 뒤에서만 빵빵거리는 차 안 가면 차 세워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급하면 어제오지 그래. 아유 커피 짜장면 너무- 시켰슈. 왜 이렇게 커피가 급해요? 너무 쓰면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은 거 아니야? 아직 이거 잘한다. 야 이게 잘한다. 충청도 사투리 재밌는 거 근데 같아요. 확실히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충청도는 저희 같았으면 내리라. 내리라. 가라. 성질 급해요. 빨리. 네. 그래서 아유 야 장희빈이 이거 먹고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지. 저희 이러면 사장 나온나? 바로 사장 부르야지. 그렇지. 네. 아 그렇네. 진짜 성향이 다르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치인의 무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네, 예. 이게 어쨌든 그 진영에서는 뭐 상당 부분 지금 올라와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조국 대표? 이런 지적은 조금 작다. 작다. 잘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잘 자라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지점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조카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여러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 밈으로 그냥 친구들끼리 대화 중에 그냥 일상적으로 코알라,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곽상원 의원 주장도 자기 손녀 뭐 이 손주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뭐 개인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과연 이러한 언어로 계속 가는 것이 맞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지금 문제니까 정신적으로도 청소년들은 뭐 악영향 미친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금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을 하듯이 그렇죠. 이 언어에 관한 문화도 뭐 이거를 뭐 그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있냐 없냐 가능하냐 마냐 이런 걸 떠나서 하는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냥 청소년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다 그냥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밈도 그렇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밈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녹여서 좀 더 바른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물꼬를 터질 것인가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 봐요. 아니 노를 붙이는 게 뭐 일본 말 같다는 건가? 뭐 안오 막 이런 이제 노무현의 느낌이야? 노자라서 그러니까 노무현 노자인데 한창 그 일베에서 뭐 노노 거렸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작권 환수 때문에 연설할 때 네. 우리나라 군대 뭐 했냐 이거야. 이거를 뭐 했노 일베에서 말이다. 뭐 뭐 이랬잖아. 했노 이기야로 바꿔서 네, 그쵸. 이기야 노노 아, 막 그때 이렇게 영상 막 돌리고. 노래 받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창 2010년 초반 때 그렇게 비하하기도 했는데 그거 이미 사장됐거든요. 맞아요. 그거 끝난 문화예요. 맞아요. 일베는 이미 좀 끝난 문화인데 네.
아직도 근데 그냥 아니야 그 끝난 게 아니고 정치권의 일부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이게 상당히 좀 그게 10대와 심각하게 20대가 진행되는데 뭐 코알라 노알라 이러면서 비하하는 거 아는데 어. 근데 저는 어떤 권력이든 조롱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걸로 야 내가 불편하고 뭔가 문제는 문제지. 근데 그걸 처벌하려고 드는 순간 그게 교정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저도 요 생각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더 많은 언론을 틔워주는 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자정되는 것이지 이걸 처벌하려 들고 교정하려 들면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에서 또 다른 비하나 또 다른 조롱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 때 저희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요런 게 좀 돌았었어요. 제가 네. 기사도 찾아보니까 오마이뉴스도 이 기사에 썼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날카로운 풍자와 해악이 담겼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용인되는 사회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용인되면서 이게 민첩의 기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의 일베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용어라 생각하지만 이기임 총장님 말씀대로 이게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에서 유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쉽게 저는 근절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인 됐을 때 이런 말투를 쓰면 본인이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류가 되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럼 정치권에서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권위 쪽에서 자료 보니까 이렇게 유의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고 하니까 언론인이랑 정치인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쓰면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거구나 잘못된 거라는 걸 자각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장시키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 사장시켜야죠. 그게 정치권의 한 역할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하면 저는 뭐 교육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체벌을 한다든지 제재를 가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완전 또 다른 풍성 효과를 가져올 수도 생각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용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0대 때 어렸을 때는 뭔가 제재를 뚫고 뭔가 했었을 때 그런 영심리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건 저는 이긴 총장님 말씀 되게 공감이 많이 가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래도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네. 하는 편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조롱이 놀이가 되고 있다. 지금의 손자 손녀들도 노 전 대통령의 손자 손녀들도 그 고통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이건 좀 공감한가 봐요. 네, 각성원 의원님은 당사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얘기는 또 다른 얘기. 뭐 어떤 얘기냐면 제가 방금 드렸던 얘기는 뭐 일반적인 분들이나 그러니까 일반적 국민이 아니라 뭐 지금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각상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당사자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 옛날에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모두 다 불행하다고.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같아요. 네. 갑자기 쿵 하네요. 그 말씀을 네,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한 네. 것 같아요. 모두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공인으로서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 유명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평생 그렇게 무게를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개혁신당은 정당이 다르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참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노 대통령은 노짱이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대통령은 뭐 대통령 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그렇죠. 분야를 그렇죠. 문화를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도 한 거여서 주변에서 조금 뭐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인 좀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동학 최고. 아니 근데 그런 쪽으로 욕과 봐지기도 비판은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비하하는 표현은 또 다르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걸 다 섞어서 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선을 넘어가는 비판도 있고 네. 선을 넘어가는 뭐 서양에서는 인종차별만 해도 실제로 뭐 형사처벌 받고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단 사회의 자정작용이 뭐 잘 일어나고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거세된다거나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근데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것이 한쪽에서는 혐오 표현을 해도 아주 조롱 섞인 아주 지역 비하 발언을 해도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화환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호하게 끊어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더 결국은 뚝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자가 나중에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자정작용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제도적인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진짜 자정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운동이 될지 뭐 아직 두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끊어줄 건 끊어줘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고성국 당원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누구요? 고성국. 어. 네, 선을 넘어가도 그 당에서 끊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징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도 징계 대상자에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전두환 사진 걸자고 해도 아무런 뭐 징계 없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난 네. 이거야. 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전두환 사진 걸자라는 본인의 개인은 존중받아야 돼. 그 표현은 정말 표현의 자유예요. 그러나 탱크로 누군가 밀어버리겠다라든지, 야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와 조롱의 범주는 확실히 다른데 이 두 개를 섞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범주도 내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인데 당신이 말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조롱이다. 라고 규정하고 공격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더 되는 거거든요. 배제고와 사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더 커진 이유는 진영에 따라서 소속되어 있는 계파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표현의 자유인데 어디에서는 조롱이야. 예를 들면 뭐 5.18 전야제에서 나왔었던 뭐 이준석이로 드러내고 매부쇼가 막아내고 민주진영에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저는 하잖아요.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뭐 동아경은 했겠지. 근데 안 하잖아. 오히려 그걸 유튜버들은 아 쌤통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있어서도 기준과 관점이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 말이 정말 맞는데 그러려면 진영에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대로 조롱은 똑같이 배척하는 것. 그 문화가 자리 잡아야 이동학 최고가 말한 그런 세상이 오겠죠. 아니, 제가 그러네요. 말씀드린 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들을 했어.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다수인 것처럼 막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징계를 하려고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게 아니라 내 거를 먼저 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도 할 때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상대방들의 반발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전두환 사진 걸자 그 발언도 그렇고 오세훈 공천 배제하자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옹호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부분과는 사회 선을 넘어갔다고 판단하는 거지. 다시 저기 리센으로 돌아와서 조국 대표도 조국 대표대로 문제인데 그 경남 MBC의 김현지 PD 그 사람은 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비겁하게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이고 본인이 노노거리면서 그 일베라는 뭔가 누명 내지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 이거 우리가 사회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뭘 고민해. 본인이 쓴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노노 많이 썼더만. 그리고 진짜 리센느라고 하는 그룹이 저도 알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힘들게 몇 년 동안 연습생 시절을 거쳐가지고 데뷔했는데 못 뜨다가 2년 만에 역주행해가지고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그룹인데 이걸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노노거리면서 일베스럽게 표현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일베도 아니 지금 몇 살인데 20살 21살이라면서 22살. 일베가 언제 생긴 건데 일베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있었을 아마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을 때 어렸을걸요. 본인이 겪지도 않은 정권에 대해서 못하러 무슨 이유로 비하를 하겠냐고. 그게 정말 무책임한 PD의 어떤 한 행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리센느 원이라는 저는 이제 좀 아이들 세대의 가수들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를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졌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 많이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보태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 질문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정보통신망법 개정, 요게 입틀막법이라고 야당이 지금 반발을 하죠. 요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동학 최고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온라인에서 성별이나 지역,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이 뭐 댓글 폭력 당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지하는 거죠. 그 기업을, 그 해당 플랫폼 기업을 그것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에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 검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선을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좀 촉진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니면 뭐 좀 선용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거 시행된 이후에 좀 지켜보고 모니터링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민영 대변인 이거 입틀막법이라고 반발을 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대변인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이용자,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지 큰 대규모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사전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문제되는 댓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우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업체도 다 벌금을 물어야 되고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될 만한 건 다 지워야 되죠. 우리 헌법에 사전 검열 절대로 못 하게 돼 있고, 민주당도 언론의 자유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사전 검열, 옛날에 신문사들, 언론사들한테 사전 검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민주당이 같이 싸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사전 검열을 오히려 조장하는 법을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되면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질 필요 없이 무조건 글 쓴 사람들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정치인들이 엄청 유리해지는 법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제가 요거 이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화영 지사 지금 연원술파티 없었다고 1심 판결 났잖아요. 네. 각종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나와 있는 연원술파티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처벌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민주당 그런 기준 잣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이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 1심 판결 기준으로는 허위사실 맞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거 허위사실 아니라고 하겠죠 분명히. 그럼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지금까지 여당의 의원들이 했던 것들에 좀 이해관계 그렇죠. 소통하는 이거 이야기. 결국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입법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네. 이동학 최고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실행해보고 현장에서 혼란을 뭐 보고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지금 다 이동학 최고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다 그런 게 입법은 명확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 게 현장에 나가면 엄청난 파생효과가 많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일선에 나가면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법이란 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모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최소한 줄이고자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법안 만들 때 신중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분들 태도가 보면 항상 일단 해보고 판례가 쌓이면 네.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네. 저는 그건 무책임하다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초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그 법 조항이 4개예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고 하나는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해킹 당해가지고 유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당하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해킹이나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법 스팸 이거 강력 규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평가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 국민에게는 향후에 지금 우리 해킹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내가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업이 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이미 빼앗겨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이 뭐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단 소송 같은 것들 지금 그 제도도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1차적으로 지금 법안을 이제 개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촉발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혐오, 차별, 정보 규제 확대한다 뭐 그래서 온라인 허위 정보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돼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 사안을 결국 판례로도 확정시키고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끊임없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팔로 무자로도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60에서 자를 건지 40에서 자를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여전히 강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 진행되든 안 되든 그리고 지금 이미 플랫폼에서도 일정 부분 문제가 되는 댓글들을 이미 삭제하고 있는 자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일 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허위 정보, 불법 정보, 조작 정보를 이렇게 근절하겠다라는 예. 취지는 알겠는데 그 어떤 자율성 내지는 팩트 체크 기관을 먼저 네이버라든지 어떤 검색 엔진이라든지 플랫폼에다 먼저 맡기고 그 다음에 외부 검증 기관으로는 IFCN 인증받은 국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인증하겠다라는 건데 뭐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그 IFCN 인증받은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뉴스미디어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JTBC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각종 주장의 글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여부를 JTBC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느냐. 그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사법 체계에 따라서 팩트인지 아닌지 명예훼손적 발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했는데 네. 앞에 선결 어떤 구조와 과정을 두고 플랫폼과 모 언론사에서 팩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버리면 글쎄요 정권의 영향을 받거나 지금 막 안 그래도 JTBC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도 뭔가 사과를 안 하거나 이랬었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BTS가 재계약을 앞두고 소속사와 뭐 돈을 얼마 주고 받는다 때문에 무슨 뭐 소송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였었고, 또 양양에서 뭐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이 무슨 커피를 판다라고 했다, 그게 또 양양도 아니었고, 뭐 이런 뉴스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거든요. 본인들도 실수할 수 있고 본인들도 허위임에도 그렇게 보도를 내는 이력이 있는 JTBC가 왜 국민들의 어떤 주장이나 댓글들에 대해서 팩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허점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자꾸 이렇게 엄벌주의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벌만 해야 된다. 허위 조작 정보 무조건 뭐 깜빵 보내야 된다. 뭐 과태료 매겨야 된다. 이런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이런 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자의적이고 아주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이런 행동들을 댓글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뭐 정치인들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피해 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들이 뭐 이게 가짜 뉴스로 막 유포돼 가지고 실제 피해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개혁신당도 제가 볼 땐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대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대응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일단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개선책을 지금 찾아가는,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딥페이크, 지금 최근에 뭐 우리 여당 정치인의 여성 정치인 얼굴 딥페이크 해가지고 있었죠. 성적인 또 이 부분으로 공격을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냥 다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까지도 다 옹호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법이 어쨌든 나중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부작용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래 뭐 이 정도로 가자라고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해봐야 된다. 지금 너무나 악질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용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죠. 민주당 행사에서 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나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아니, 근데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영상을 네. 만들어서 틀었는데 그건 가짜 뉴스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네. 그 이상하잖아. 맞네. 왜 이거 함부로 규제하려고 하냐고. 허위 조작이라는 여러 가지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주관적이냐면 어떤 게 허위고 어떤 게 조작인지에 따라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래. 네. 그게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줬었어요. 아마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만드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고. 아니 근데 네. 법원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까 1심 판결 나왔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화영 지사 가짜 연합술 파티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아니 추후에 또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후 이렇게 쓰면 왜 안 돼요. 이동환한테 그래? 이동환이 만든 거 아니야. 죄송해요. 네. 그나마 말이 통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를 이동환이 들면 지금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서? 이준석 대표 보고 엄마가 중국인이세요 이 얘기가 아직도 퍼지고 있어요. 그냥 그거 사실을 믿는 사람 많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악의적이잖아. 이번에- 계속 댓글 올리고 알았어. 뭐하고. 알았어. 이번에 정통망법 네. 개정안이 아니어도 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이미 있는 형법의 법률로 의율할 수 있어요. 그게- 계속 이렇게 그게- 강화하는 식의 뭔가 네. 물론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요걸로 상업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네. 재산을 몰수한다거나 이런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지. 근데 자꾸 뭔가 사회적 구조나 잠깐만 규제를 해봐. 그냥 한번 해봐. 그냥 이 정도는. 무슨 뭐 모란 시장이야. 아니, 그리고- 시장 흥정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시장 이게 홍보하네, 지금. 부작용이 또 일어나고 이게 뭔가 또 실제로 이제 뭐 진짜 표현의 자유까지도 뭔가 침해하는 요소가 될 것 같다. 그때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그때는 또 우리가 감수하고. 그래. 예고를 네. 하나 하자면 지금 이 책임지고 법안 가자.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나중에 아, 그렇게 이거 다시 보세요? 한번 뭐 전면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되겠다는 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역시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러 가지 이게 서로 이게 뭐 의견이 조금 안 맞아도 서로 대화를 막 하면서 좀 티키타카 하고 의견 내놓고 서로 맞춰 나가고 또 발전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의미 있는 토론. 고생하셨어요. 아니 해보고. 잘했다. 아니 해보지도 이동환이 않고 안 내가 된다고 한 거 아니야. 말해. 내가 해봤어? 해봤어? 해보기도 했어? 난 해봤어. 해보고. 알았어. 그만. 자, 기억상실증님께서
2,000원 주셨고요. 그리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은 1배입니까? 하셨어요. 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5CO5님. 이동학님에 대해서 슈퍼챗 고맙습니다. 5,000원 고맙습니다. 우왕규님께서도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영문으로 써 있는데 옥창화님이십니까? 아무튼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SEU0224님도 슈퍼챗 고맙습니다. 김하하님 고맙습니다. 스니 SHSH님 그리고 류진상님 신규 회원 빅팍파님 신규 회원. 신규 회원 많이 들어와 주시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이님은 멤버십을 정치 고수 다펜다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막대한 지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희정님께서도 많은 슈퍼챗과 의견 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안구백 국방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구백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제 뭐였죠? 그 사관학교 통합을 지금 외치고 있던데 그 와중에 이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안규백 장관의 일단 그 뭐라 그러죠? 국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요거 세 개를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어제 그 육사공사 회사 이분들이 이제 국회에 모여가지고 규탄 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규백 장관은 지금 그거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회에 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분 탄핵시켜달라고 지난 2, 3주 전에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가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가는지 언론에 지금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뭐랄까 기본이 없는 3사 통합뿐만이 아니라 그 예비군 사망 사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북에 대해서 너무 좀 유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2030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요즘 국방 부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좀 좋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예전에 탈영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국방부 장관이 될 때도 얘기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좀 크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에 대한 문제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김성열 최고. 저는 제가 예전에 그 국방위원장 하시는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하시는 방에 김성태 의원님이요? 아니 김성태 국방위원장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방에 선임 비서관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은 됐을 거야. 근데 그때 이제 확정이 됐어. 그래서 내일 와가지고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하재. 네. 예. 근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 군대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근데 제가 이제 공익을 했어요. 전 눈이 나빠가지고 공익을 해서 네, 공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황하더니 이제 죄송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더니 이제 죄송한데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그 방에서 이제 국방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익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억울하겠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 뭐 나는 억울하지만 이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뭐 받아들이자 그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큰 케이스인데 이분은 국방 장관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행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현역 군인들에게는 너는 그만큼 고생 안 해서 잘 모르잖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야 뭐 안규백 장관이 국방일을 오래 했으니까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탈영 의혹이 사실이면 이건 전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군대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사실이라면 사실 의혹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분이 행하는 국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네네. 우리가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누가 실행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신뢰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탈용 의혹에 대해서는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고발까지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지금은 국방장관께서 이 부분은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탈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내려놓으셔야죠. 네, 내려놓으셔야 될 만한 일이에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병적 기록을 공개해서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내야 된다라는 말에 100%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약간 찝찝한 부분은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갑자기 우리 전혜 누나가 신문을 꺼내 들고 기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은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 정리해놓은 건데. 아니 누나는 방송 중에 갑자기 신문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부장님이에요, 부장님? 업무 중에 신문 보고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종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지금도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견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너무 됩니다.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의혹 해소는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실제로 탈영병 출신이면은 장관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사랑 육사랑 해사를 이게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 그런 거죠. 옛날에는 육사 공부 잘해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금은 육사생도 모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안 가려고 하는구나. 근본적으로는 병력 자원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병력 자원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는 물론이고 그 장교들이나 간부들에 대한 처우도 별로 좋지 않죠. 그러면 같은 성적이면은 안 가겠죠. 네네. 그리고 또 뭐 왜냐면 정쟁으로 자꾸 뭐 해석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내란 터지고 난 뒤에 군에 대한 사기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죠. 보통 군에 가는 분들은 조금 애국심이 강하고 뭐 국가와 공동체에 헌신적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뭐 그런 문화나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산돼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이걸 통합해버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성적도 좀 높이고 전문성도 강화하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보람을 못 느낀다. 처우가 별로 안 좋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되진 않을 거다. 같이 그 패키징해서 가야 되는 문제다. 처우 개선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영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다만 어느 한 면 원인에 해당하는 면은 그냥 덮어두고 현상적인 거를 대증요법처럼 처리하는 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일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왜 대통령 모병제 얘기했을 때 그게 근본 원인 아니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네네. 근본적으로는 자원이 부족한데 모병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실상 병력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징병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성 징병까지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 얘기가 지원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통합을 시켜서 그 안에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1, 2학년은 이제 공통 교육을 하고 3, 4학년부터는 이제 공군, 해군, 육군 알겠어요. 조용할게요. 참.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군 보직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자체에도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없고 그리고 사람 안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그래서 수기가 필요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멤버십 가입을 저희가 좀 약간 독려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줄지어서 이렇게 가입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만고 러블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태욱김님 멤버십 간영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당캔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님께서도 회원 가입해 주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JS 킴님께서도 고맙습니다. 제작진 분들이 이 화면 한 켠에 띄워줘야 돼요. 뭐 30분에 몇 이래가지고 몇 명 남았는지 딱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가입을 하죠. 그러면 딱 목표치만 할까봐. 목표치만 하면 되지. 뭐 욕심을 내세요 자꾸. 나 욕심 많아. 아 그렇구나. 네. 몰랐습니다. 나 진짜 돈 많이 끌어당길 거야. 그러면 목표치를 쓱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30 다 채워지면 갑자기 100으로 바꾼다든가. 아니 우리 원래 10이었다 지금 30으로 올린 거잖아요. 에이, 바뀌는 건 싫어해. 또 그건 또 싫고. 관일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보수적이시네. 조심해야 돼요. 도둑됐어. 왜 나를 보수적으로 봐? 바뀌는 것도 싫어하시고.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네. 바이올렛님께서도 감사합니다. 한도 없는 사랑님께서도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늘마늘님께서 국방장관 안규백 시킬 바에 차라리 특공대 나온 하원기 시켜라. 방위가 무슨 국방부장이냐. 그렇지. 내가 핵심 사안이 국방정책이니까 장관 시켜주면은
니네들이 난리칠 거 아니냐. 뭐가 난리칠 거야. 바로 이재명 정부 탄핵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헌기가 특공대에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저는 천안함 연평도 다 현역일 때 겪었어요. 네. 개고생했죠. 어우, 갑자기 멋있어 보여. 네. 고마워. 그런 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손해 볼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아, 그거 얘기해줘. 왜 브레이크를 걸어 멘트에? 얘기해줘. 뭔데? 얘기해줘. 아니에요. 하여튼 그랬다. 네.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네. 탈영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의혹조차 없다. 아니 근데 탈영 의혹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 깔끔하게 국방부 정리하면 장관 좋겠어요. 그 청문회 때도 이거 문제 됐었는데 얼레벌레 넘어갔잖아요. 얼레벌레 근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네, 이거는 근데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국방부가 아니라고 또 공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맞네. 하려면 좀 자료를 제출을 하던가. 이게 국방부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장관이다 보니까 국방부가 대변은 하는데요. 나중에 그럼 허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라져요. 그래요. 이번에 자료를 출마하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등판하는 거에 중요성을 아니 이런 의혹이 벌어졌을 때 본인 등판 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의혹 해소가 안 됩니다. 예, 그건 여러 번 봐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공개 안 하면 저 강전의 변호사 같은 사람이 텔레비 돌아다니면서 계속 떠들고 다닐 것 같으니까 빨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레전님께서도 신규 회원 가입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븐님께서 신규 회원님이신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군인이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처벌받으니 사기가 떨어지죠. 라는 댓글 해주셨고 우리 나라라님께서도 신규 회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우리 SUEU님께서 26학년도 육사 신입 최종 경쟁률이 31.5대 1인데 5년 연속 상승세인데 이게 왜 지원자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육사 말고 회사 공사 다 합하면 옛날만 못하다는 평균적으로 거죠. 봤을 때 성적이 그리고 커트라인 자체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학교도 그렇고 요새 간부 모집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물론 처우 문제도 있겠으나 좀 넘어가면 안 되나 이제? 처우 문제도 있겠으나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지켜주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희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라가 과연 제대로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의 희생을 제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땅에 떨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안보의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젊은이들도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상은 못 받으면 그걸 왜 갑니까? 그렇지. 네, 저는 그래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보 의식을 높이는 부분부터 필요하다고 봐요. 네. 좋은 멘트였습니다. 예.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별 시절 때 탈영과 근무제를 무단 이탈했다라는 의혹이 거의 뭐 이 정도면 확정 아니에요?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확정이지. 그래서 병적 기록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아니, 이게 이 정도면 열받아서라도 공개하겠다. 저는 그지 같은 인간들이 저한테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을 때 네네. 제일 먼저 혹시 이긴 씨도 포함돼 있었나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건 안 했죠. 예. 네. 최소한의 양심이었나요? 그거를 열받아서 그 당에 다른 사람들이 했겠지. 제가 네덜란드의 싸움치지 마. 학교에 연락해서 학적 증명서부터 뗐어요. 그래서 학적 증명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해도 난리를 쳐서 이 그지 같은 정치 검찰이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학력 갖고 댓글 다는 사람들 내가 언젠가 싸그리 먹어서 다 고소할 거야.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으니까 네네네. 학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억울하면 자기가 그렇게 먼저 까게 돼 있어요. 그렇지, 까면 되지. 학적 증명서든 병적 증명서든 억울하면 다 까. 나도 까고 타블로도 까고 다 깠어 우리는. 그렇지. 근데 왜 안규백은 못 까? 아하. 이 정도 사안이 됐는데도 못 가고 국방부 대변인이 어버버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빼박이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안규백의 문제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에요. 아하.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거든. 그렇지. 인사 검증할 때 이런 민감한 사안은 조난 자료라고 해서 국정원이나 경찰이 수집해서 다 대통령실에 올려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탈영 구금 기록을 몰랐을 리가 있었으면 그걸 보고도 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사실이면. 그렇지. 임명직이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우리 박성민 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쯤 되면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병적 증명서 공개하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뭘 알아야 더 얘기를 해드리죠. 뭘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자료는 공개가 안 되면 사실 신빙성은 없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냥 이거는 좀 공개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옆에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과 다르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어요. 어떤 네.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공개는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안 하시다 보니까 또 고발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발 당해서 이제 뭐 수사한다 하니까 또 뭐 그 결과 보고 또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근데 병적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 말인 병적 기록에는 타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행정착오로 믿고 있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걸로 보여요.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그리고 뭐 어떤 군의 어떤 속사정이나 속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는 해군 소령 출신의 김영수 소령이 폭로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안규백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까지 가동이 됐다는 것은 그냥 타령인 거예요. 행정착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로 억울하게 7개월을 추가 산입해서 22개월 복무기간으로 결과가 도래했다면 그럼 오히려 행정소송을 통해서 22개월 아니라 14개월 복무라고 바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본인의 병적 기록에는 22개월로 그냥 기재해놓고 그냥 끝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서 설령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그래요? 네, 서울에서 분명히 체포조가 가동이 됐고 해당 부대를 압송을 했다고 김영수 소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7개월 동안의 체포라고 하는 건 장기 이탈이거든요. 네. 단기 이탈과 장기 이탈이 있는데 장기 이탈이에요. 그러면 긴급 체포가 아니라 해당 군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장 체포일 거고 그 영장은 계속 평생 남아요. 그 기록이. 네네. 그럼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권으로 그 영장이 언제 발부가 됐는지만 확인하면 안규백 장관이 타령을 했구나 안 했구나 바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DP 출신인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정확하게 또 알고 있어서 신빙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혹시 뭐 DP 출신으로서 지금 DP 하고 계신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료 같은 거를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네. 지금 DP 병사가 없어졌어요. 네, 병사들이 DP 하는 건 위험하다고 해서 네. 윤석열 정부 때는 없앤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군탈 수사관 그러니까 부사관이나 장교가 대신 이 체포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 위험한 일이구나. 극단적이고 최후의 선택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막 체포할 때 주변에 송곳으로 막 찌르려고도 했었고 막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수갑이랑 제가 근무했었던 수사과장은 저한테 전기 충격기를 차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고지를 하고 지져라 막 이런 식으로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되게 위험한 일이라서 더 이상 병사들한테는 안 시키고 어쨌든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네. 체포를 하면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속보병들이 조서 반드시 꾸미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만 국회에서 찾아보고 자료 발굴해도 안규백 장관의 타령 여부는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병적 증명서 말고 헌병 수사 기록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자회견한 분이 그 군사 전문가거든요. 김영수 소장님이 소령 출신인가? 네, 해군 그러세요. 네. 근데 그분이 병적 증명서 본인이 공개 안 하면 그럼 병무청에 있는 건데 헌병 수사 기록서 남아 있을 거다. 그럼 그걸 헌병에서 까도 된다. 국방부에서 네네. 왜 확인 못 시켜주느냐. 근데 어쨌든 안규백 장관이 저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타령 내지 구금이라는 단어가 본인의 병적 증명서에 있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 안규백 장관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모를 리 없거든요. 예. 그리고 임명 인사가 사고를 치면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는 건 보통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보통의 관례였으니까.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의 말은 이거 같아요. 나는 뭐 총 들고 군부대에서 타령한 그런 타령 아니다. 애초에 방위시기도 하고. 근데 그 근무지 이탈도 사실은 타령인 거잖아요. 그게. 그죠. 군형법 30조 1항에서 규정하는 군무 이탈죄는 담을 넘어서 나가는 현지 이탈이 있고 나 지금 치였어. 휴가를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휴가 미기가 있고 이 방위병이나 상근처럼 출근을 하지 않는 것도 출근 미기인데 세 개 다 타령입니다. 그래서 섹시하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영장에 구금한 뒤에 너무 뭔가 이렇게 죄질이 안 좋다고 하면
군 판사가 재판을 받게 하고 육군 교도소로 이첩을 해요. 이감을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네. 아마도 군 판사의 형량까지 받았으면 병적 기록에 그게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이제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그거 말고 없어요 지금. 그렇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예. 근데 아까 그 군무법이요? 군형법 30조. 군형법 30조이랑. 왜냐하면 체포할 때 저희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되거든요. 네. 당신은 군형법 30조이랑 군무이탈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야.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해인인 거네 그러니까. 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정해인이요? 있습니다라는 걸 안 하면 정해인. 안 야, 하면 반드시 이런 거 하지 마. 야. 이러니까 내가 욕 먹는 거 아니야. 되게 잔인하다. 센스가 좋아. 되게 잔인하다. 야, 하지 마요. 이긴 정해인. 어떡해. 야. 저 데저럴 펄스 저게 월급은 이렇게 드립을 쳐주니까 제작진이 이렇게 날개를 치잖아 이렇게. DP 작가가 정말 DP 출신이에요. 그래요? 아 맞아. 그래서 네. 더 화제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걸 되게 잘 구현했다는 네. 표현가가 있는 거죠. 이기인과 정해인은 같은 인자를 쓰나요? 저는 어지린인데요. 저 사람 사람 인자인가? 네, 갔다가 좀 우겨봐요. 빨리 사진 지워 빨리. 다행이다. 아까 이러고 방심하고 있으면 다시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조심해야 되겠네. 30조 1항 그거 얘기할 때 군형법 30조이랑 저희가 진짜 섹시한 구교환인가요? 예. 국교환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로 저렇게 사복 입고 부대에서 자다가 따로 이 침대 그 실을 사용해요. 그러다가 타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언제든지 출동을 하는. 그래서 96명을 잡았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진짜 여러분 주변에서 타령은 정말 많습니다. 예, 방금 이기인 사무총장의 정말 섹시한 쇼츠가 근데 나왔습니다. 되게 두 분이 자꾸 옆에서 섹시하다 하니까 전 더 말을 아끼게 되는 그 되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나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더 옆에서 더 되게 그러면. 동조해주기 싫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뭔지 알 거야. 부럽다.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예. 네? 근데 진짜 멋있었어. 그 군형법 어쩌고는 와 진짜 좀 멋있는 30조이랑? 네. 이긴 총장께서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내용은 기억 못하고 계속 군 머시기 그거. 내용은 우리가 몰라. 우리가 군법을 어떻게 알아? 군형법 30조이랑 찾아보세요. 군무이탈죄에 해당합니다. 좋다. 예.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 약간 조금 고개를 약간 이렇게 꺾고 눈을 약간 계속 약간 자기 정해인 의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나 보고 잘했다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오늘 집 가는 길에 정해인 검색한다 안 한다. 겸손해야지. 이기님. 이런 거 하지 마요. 옆에는 정해인이고요. 일부러 예, 가운데는 이기님. 구분 이제 안 되시죠? 예. 공일인이 아니라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의 퀴즈. 여기서 이기는 누구일까요? 어렵다. 체포해버립니다. 널 체포할 거야. 이렇게 떠드는데 파라파라 쳐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이피 야호. 규베가 야호. 체포야호. 정말 멋진 신나는 일입니다. 금요일이다.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인 것도 모자라서 탄영병이라니. 예.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육해공 다 반대하는데 그 공사 통합을 막 어거지로 밀어붙이고 뭐 그러네. 전작권 환수를 네가 뭘 하는데? 제발 탈영병이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예.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감 왔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커버가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이거는 그러니까 감 이게 왔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으려면 이제 솔직한 뭔가가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 둘 중 하나죠. 근데 뭐 둘 다 지금 없잖아요. 없지. 얘기가. 그러니까 얘기하기 힘든 거죠 저희도. 그치 뭔가 커버 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야 만약에 되거든.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어떤 경위라든지 아니면 해명할 수 있는 뭔가 나와야 약간 되는데.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되거나 네네. 그럼 이제 뭐 이런 부분은 부족했지만 당시 상황이 이러이러했다 그래.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해줄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아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한테 보여주고 근데 지금 뭐 공격이 너무 이래서 우리는 뭐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면 우리도 믿고 가는 건데 좀 뭐가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의혹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것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 자, 사실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군인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이제 그 임명을 할 때부터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약간 군인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방위병이어도 괜찮은데 뭐 면제 내지는 좀 알 수 없는 이유로 네네. 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
국군을 통솔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데 거기까지는 정치권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네. 뭐 납득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타령을 했었던 이력에 그러나 타령을 했음에도 거짓말로 행정착오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이제 본인 개인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정권의 부담으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탈영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내가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라고 이실 짓고 하는 게 네네. 그게 훨씬 더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일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면서 육해 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 중인데 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육사뿐만 아니라 해사공사도 반대하거든요. 네.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육사 기득권 없애겠다고 이거 밀어붙이는 건데 네. 일종의 지난 비상계엄에 육사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형벌성 통합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그러면 육사만 반대하고 해사공사는 찬성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사관생도가 아니고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해사공사 동문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싫다는 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셋 다 싫다는데 각각의 네네. 전문성이 고유에 필요하다는데. 요거에 통합하는 거 자체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각자의 분야를 이제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작전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육군은 지상, 뭐 해군은 뭐 해양, 공군은 뭐 공중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나눠서 이제 각자 분야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이제 각자가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합동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르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역량을 전반적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학교의 그 경쟁률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좀 변화한 환경에 맞춰서 군을 좀 더 전문화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혹은 당사자 출신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요해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바보님께서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댓글에 약간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시는 분들이 회원이에요.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고 예, 하잖아요. 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행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읽어주셔야 되는 거 색깔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는 댓글은 슈퍼챗 아니더라도 한 번씩 또 읽어줘야죠. 아하. 이게 어려워요. 참고하겠습니다. 멤버십 유지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우리 샴발라님께서 정혜찬님아 학력 의혹 억울해하지 마셈. 모든 서류를 다 꺼내도 이준석 의원 학력을 억가 의혹 제기하는 좀비 구구들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알겠지. 준수돈만큼 억울할까요? 라고 하시면서 아니, 근데 난 더 억울한 게 더 억울하다? 내가 하버드를 나왔다 했어.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 했어. 나 네덜란드에서 드럼 쳤다고. 그걸 위조라고 하니까 더 억울한 거지. 마스트리트 컨서버터리. 야, 경력 진짜 좋다 이게. 야. 근데 그렇게 많이들 쓰더라고요. 네, 본인들 음악회 하거나 공연하거나 하는 사람들 장예찬 최고가 썼던 그 이력 그대로 쓰는데 그대로 썼다고 지금 문자 삼은 거거든요, 선관위에서. 그 이상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정말 어쨌든 거기서 음대를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전시회나 음악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장예찬 최고가 썼던 것처럼 똑같이 쓰는데 대학 전부 다. 네, 정치에 출마한 장예찬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문제가 근데 문제가 안 됐어요. 어쨌든 대법원 문제가 안 됐어. 네, 문제가 안 됐어. 그건 좀 억울할 만해요. 문제가 안 된 걸 이 그지 같은 선관위가 문제를 삼은 거죠. 선관위 해체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육해공 통합 전면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짬뽕은 짬뽕이고 짜장면 짜장면이지. 네. 짬뽕 짜장면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상하잖아. 짬짜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지상전을 펼치는 육군과 하늘에서 뭐 전력을 쏟아붓는 공군과 바다 위에서 뭐 힘을 쏟아붓는 해군이 같이 짬뽕해버리고 교육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 교육 체계의 어떤 질이 떨어지거나 국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본청 앞에서도 육해공의 모든 그 부사관들이나 간부들이 다 모여서 시위 집회한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정권에 대해서 정권의 기조에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좀 더 숙고하라는 전 취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솜결님께서 신규 회원 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창박님께서 우리 오늘 10명 넘지 않았나요? 넘었어요. 넘었죠.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행복하고요. 그러나 저희는 아직 목마릅니다. 이게 한 멤버십이 한 10,000명은 돼야 그럼. 10,000명이요?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해요. 그럼. 최소 1,000명은 좀 넘어줘야 좀 일단 괜찮지. 꿈의 숫자네요. 꿈의 숫자. 닭간다 지금 너무 힘들대요. 우리 동네파파님 가입해 주신 거 감사하고 무슨 똥방이가 국방장관이야 애당초에 말이 안 돼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샴발라님께서도 신규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븐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탈영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힐 수가 있나? 이건 능력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동희님께서 가입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용님께서도 가입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우이님께서도 가입해 주셨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은희님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신규 회원이 한 18명 되고 그래도 아까 얘기한 숫자에 근접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몇 명 하기로 했는데 30명이 20명 목표였는데 근데 조금 아까 하루 이야기 i4k 우연님께서 두 분 다 지금 회원 가입해 주셔가지고 20명 된 것 같은데? 지서연님은 이기인 총장 해박한 지식에 놀랐는데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정치인이군요. 그렇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하실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라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균섭 다음번에는 그럼 4번 다는 걸로. 6에서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괜찮죠? 우는 것 같은데. 하지 마. 아니 왜 보수 통합당의 4번이면 또 괜찮잖아. 체포해 버린다. 30조이랑 그걸 30조이랑. 말하잖아. 30조이랑.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할까요? 무슨 밸런스? 개혁신당 4번. 다음 주제가 뭐죠? 보수 통합당 4번. 어느 4번을 택하겠습니까? 개혁신당 4번. 정말 영혼 없는 멘트 잘 들었어. 진짜 어떡해 정말. 우리 기니 놀리지 마. 자, 우리 하루 이야기님께서도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서연님께서 이긴 총장님 해박한 지식에 놀랐었는데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정치인이시군요. 두번 보내주시네요. 네. 해박하지 않습니다. 진행자가 별로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아니 너 제가 그대로 정확하게 3분 전에 읽은 그대로 슈퍼챗. 읽은 댓글. 형님 어저께 약주하셨죠? 네. 여기서 아니 어쩐지 방송에 오늘 좀 텐션이 낮아요. 방송 제일 막 하는 것 같아도 방송에 제일 진심인 사람이 나야. 그래. 맞잖아. 인정. 네. 자, 우연님 그리고 MJ님, 하루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네.